보험 제대로 들고는 싶은데요. 쓸데없는 건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넣으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혹시 실손보험은 있어요? 네, 그건 있어요. 아, 그럼 절반은 끝났어요. 이제 딱 하나, 암, 내, 심장만 챙기면 돼요. 네? 잠깐만요. 딱 필요한 것만 알려달랬는데 벌써 3개잖아요? 아, 3개의 보험을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고 암, 뇌, 심장 이 3개를 한 묶음으로 그냥 3대 질병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세트 메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길래 꼭 챙겨야 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유퀴즈에서 서울대병원 약사분 나온 편 보셨어요? 항암제 하나에 3억 6천이라는 말에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망하면 내 연봉 통째로 날아가는 거네 싶었대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되면 실제 내 돈은 훨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암 치료는 평범한 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자, 근데 그렇다고 보험이 암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자동차 에어백도 사고 자체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큰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은 확 줄여주죠. 3대 질병보험이 딱 그 에어백이에요. 없어도 그만인 썬루프가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는 에어백. 아, 근데 저 실손 있잖아요. 그럼 암 치료비도 실손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실손은 병원에서 실제로 쓴 돈을 채워주는 보험은 맞아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 때 생기는 모든 피해, 손해까지 다 막아주진 못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세대 실손이 있는 분이 비급여 항암 치료로 5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4세대는 비급여 치료 시 30%는 본인이 내야 하거든요. 그럼 보험사에서 3,500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1,500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실손 있으면 전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요? 수비수가 최소 3명은 더 있어야 골을 덜 먹겠죠. 자, 실손보험에도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각지대고요. 그리고 입원하냐 통원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즘은 항암 치료도 예전처럼 입원 안 하고 그냥 낮에 주사 맞고 바로 집에 가는 이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국립암센터 가보면 통원치료센터가 별도로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근데 실손은 이걸 입원으로 처리를 했을 때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통원 의료비 한도가 20만 원이면 실제로는 20만 원까지만 이내에서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암 걸렸다고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잠깐 기다려 줄까요? 아니죠. 카드값 그대로 나오고 교육비, 관리비, 생활비도 계속 들어가요. 근데 내가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면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 상황이 감당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손은 병원 지출을 막아주는 골키퍼, 그리고 3대 질병보험은 병원비, 생활비,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수비수, 이렇게 둘이 짝꿍처럼 간다고 보면 돼요. 아, 생각보다 빈틈이 있네요. 그런데 뇌랑 심장은 왜 또 챙겨야 돼요? 자, 저는 사실 이 뇌 심장 질환이 암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한 기사에서 봤는데 제목이 간병지옥이었어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신 분인데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고도 수술 재활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2년째 매달 350만 원씩 내고 계시대요. 근데 더 힘든 건 태어난다고 바로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활은 길어지고 소득은 끊기는데 생활비랑 대출은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 뇌 심장은 치료비만 볼 게 아니라 회복하는 동안 버틸 돈까지 같이 봐야 돼요.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자, 하나씩 갈게요. 암은 일단 진단비가 기본이에요. 암 진단만 받으면 약속한 돈이 가입금액이 3천만 원이면 3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치료비로 써도 되고 생활비로 써도 되고 용도가 자유롭거든요. 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무조건 5천만 원, 1억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치료 때문에 1년 정도는 일을 쉬어도 생활이 굴러갈 만큼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대출이자 생활비, 교육비까지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만 잡아도 3,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는 남들이 얼마 가입했는지 보다 내 월급이 끊겼을 때 우리 집은 얼마가 있어야 버틸 수 있지?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근데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암 치료비인데요. 진단비 5천만 원,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죠. 근데 비싼 항암제 몇 년씩 쓰다 보면 이렇게 큰 돈도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려요. 실제로 어떤 한 분은 진단비 받을 때는 커 보였는데 치료 몇 번에 확확 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로 계속 빠져버리면 정작 생활비가 비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는 기본이고 치료비는 보완.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암 치료비는 뭘 보고 골라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째, 금액, 얼마나 주는지. 같은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아도 어떤 상품은 1,000만 원만 나오고 어떤 상품은
상품은 5천만 원이 나오는 등 차이가 큽니다. 물론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받는 금액이 충분해야 보장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둘째, 기간.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나버리죠. 근데 암치료비 특약은 보통 10년 보장형과 보험 만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10년 보장형은 암 진단 후 10년이 지나면 보장이 끝나요. 그런데 암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발하거나 전이로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험 만기까지 보장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수술만 되는지, 항암 약물만 되는지, 방사선까지 되는지, 그리고 요즘 비싼 면역항암제나 중입자 치료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챙겨보시고요. 그럼 뇌 심장은요? 이것도 진단비랑 치료비로 나뉘어요? 네, 맞아요. 뇌심장도 일단 진단비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증권에 뇌출혈, 뇌경색처럼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데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보장이 되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도 같이 보장되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진단비예요. 다음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정말 중요한 심장질환을 넓게 포함하는 진단비고요. 이렇게까지만 해두면 나중에 다시 가입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뇌 심장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뇌 심장의 핵심 키워드는 수술비가 크다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제일 비싼 게 뭔가 봤더니 1위가 심장수술 4,136만원. 그게 다가 아니라 2위 관상동맥 우회 수술도 혈관질환 수술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만큼 돈이 크게 들어가는 큰 수술이라는 거죠. 게다가 뇌심장은 한 번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졌을 때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 같은 경우 재발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큰 수술을 하면 입원도 해야 하고 그동안 옆에서 돌봐준 사람 손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뒤에 줄줄이 따라붙는 비용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혈관 수술비 같은 거 가입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최근에 나온 2대 질병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인데요. 이 뇌심장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의 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장해주는 말 그대로 3종 세트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특약 가입하실 때 두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하나, 만기까지 보장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별 각각 별도로 지급해 주는지, 다시 말해서 수술 받았을 때, 시술했을 때, 중환자실 이 세 가지를 전부 했을 때 각각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 통으로 묶어버려서 딱 한 번만 주고 끝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당연히 따로따로 주는 쪽이 훨씬 든든하겠죠. 이제 감 잡았어요. 한 번만 딱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실손은 실제로 쓴 병원비를 채워주는 보험 기본이고요. 암내심장 진단비는 큰 병 걸린 뒤에 흔들리는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돈이다. 마지막 치료비는 비싼 항암 치료나 혈관 수술처럼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딱 받쳐주는 보장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전부 최대 금액으로 꽉꽉 채워서 가입하라 이건 아니에요. 내 수입 안에서 20, 30년 동안 끝까지 낼 수 있는 선으로 넣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보험도 부담이 돼서 중간에 깨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럼 보험료가 싼 걸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저렴해 보여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바뀌거나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 보험료가 높아 보여도 납입 기간이 짧거나 비갱신형이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할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갱신이 되는 보험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퇴직 시점 이후에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실손보험 플러스 3대 질병보험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뼈대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상담을 한번 오셨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고 무거운 짐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실손이랑 3대 질병만 있으면 끝이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죠.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도 물론 봐야겠지만 크게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거나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상황까지
보험까지 부가적으로 챙겨드리는 게 맞겠죠. 반대로 운전을 아예 안 하시는 분한테 운전자 보험을 굳이 밀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더 추가할 보험 기준은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지, 몸을 많이 쓰거나 좀 위험한 직업은 아닌지, 가족력이나 뭐 흡연 여부, 내 건강 때문에 특별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있는지, 여기서 하나라도 내 얘긴데 싶으면 그때 필요한 보험을 추가하면 돼요. 보험의 이 뼈대는 다 비슷해도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 다르니까요. 그럼 수술비 보험은요? 그건 필요 없어요? 사실 수술비는 꼭 필요하다, 아니다, 없어도 된다. 설계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보험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비상약 없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다쳤을 때 하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수술비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정작 진단비는 부족하고 짜잘한 수술비 특약만 잔뜩 들어있으면 순서가 거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큰 위험부터 먼저 막고 남는 예산으로 수술비를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쓸데없이 가입된 게 많으면 다 해지하고 새로 갈아타야 되나요? 아니요, 섣불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버릴 것부터 찾지 말고 반드시 남길 것부터 찾아보세요. 보험료 줄이겠다고 무작정 해지하고 보험 특약 삭제해서 날려버리면 마치 지방만 빼려다가 근육까지 빠지는 것처럼 꼭 필요한 보장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지금은 다시 구하기 어려운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간단해요. 살릴 거 먼저 표시하고 부족한 거를 채우고 마지막에 겹치는 거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다이어트라는 건 무작정 많이 빼는 게 아니라 빼도 되는 것만 정확히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험은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시면 궁금하신 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